세 번째, 그 마지막인데요. 다을란과 하마스의 전략적인 그 협력 관계에 대해서 그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2007년 하마스와 그 다을란이 그 파타가 내전을 하면서, 다을란이 이끄는 파타가 내전을 하면서 파타가 패배를 해서, 다을란이 패배를 해서 그 쫓겨났습니다. 가자에서. 그래서 서안으로 왔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바스 수반과의 본격적인 어떤 그런 권력 투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가자로 못 돌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그 하마스와 권력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이것이 이제 2017년 7월 23일에 이스라엘 신문 하레츠가 이제 보도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그 뭐라고 보도했냐면, 유해 망명 중인 다을란은 이전에 그 최대의 적이었던 하마스와 가자에 대한 권력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2007년 하마스가 가자를 장악한 이후 다을란은 가자지구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했어요. 그런데 이 권력 공유 협정은 뭐냐 하면,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보안 통제권을 갖고 다을란은 가자지구로 귀환해서 외교 관계를 다룬다. 이것이 이제 권력 공유 협정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에 그 다을란이 94년부터 가자 지역을 통치하면서 하마스를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고문도 하고. 그러다가 끝내는 2007년에 하마스와 내전을 해서 이제 그 쫓겨났잖아요. 근데 2017년에 이제 하마스와 권력 공유 협정을 체결했어요. 게다가 그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을란은 영내에서는 이 무슬림 형제단 세력들과 맞서고 있다는, 대립해서 그 반대파들을 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마스는 무슬림 형제단 연계 세력이거든요.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그런데 하마스와는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협력 관계로 돌아섰다는 거죠. 예, 이것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을란은 사실 서안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결국은 이제 가자에 그의 발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가자 지구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가자 지구로 먼저 돌아가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마스와 권력 공유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그 다을란이 이제 그 2017년 그 7월 23일 이제 그 하레츠 보도와 같은 날 AP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 권력 공유 협정으로 인해서 그 이집트와 가자의 국경이 개방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심각한 가자의 정전 사태가 완화될 것이다. 가자와 이집트 국경 사이에, 국경 근처에 이집트 쪽에 발전소를 건설할 것이고, 이 발전소 건설비로 UAE가 자금을 1억 달러를 그 지원을 이미 했다. 이렇게 이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권력 공유 협정은 2017년 그 2월에 새롭게 그 하마스 가자 지도자가 선출이 됐는데, 야히야 신와르예요. 이 사람과 하마스의 가자 통치자인 야히야 신와르와 다을란 본인과의 관계가 이 그 권력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결국은 이제 야히야 신와르와 다을란의 어떤 그런 긴밀한 관계로 인해서 이런 권력 공유 협정이 체결이 됐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히야와 다을란, 우리는 둘 다 가자 지구를 위한 탈출구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고 권력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야히야와 이 다을란은 그 칸 유니스 난민촌에서 이제 거의 같은 그런 시기에
태어나서 그 자란 것으로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공유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가자 지역 밖에 있는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야와 할리드 마샬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카타르에 지금 머무르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 이 다흘란과 그 긴밀한 관계를 이미 맺고 있는 알시시 대통령과 하마스 사이에서 이집트 가자 사이에 국경이 개방되는 등 새로운 그런 협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시시 대통령이 2014년 쿠데타로 그 무슬림 형제단 그 세력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고 나서는 가자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와 가자의 통로가 완전히 막혔었는데 2013년 이후에 2017년 그 다흘란과 하마스의 권력 공유 협정 이후에 이 국경이 개방되고 봉쇄가 이제 풀렸다라는 거죠. 이 점을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흘란은 그 2020년 작년에 코로나 확산으로 고통받는 가자를 위해서 UAE의 의료 지원품을 지원했고요. 지원을 했고요. 올해에도 이제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2020년 다흘란은 코로나 확산으로 고통받는 가자를 위해서 UAE 지원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작년과 올해에 두 차례에 걸쳐서 UAE는 가자지구로 그 의료 지원 용품들을 보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집트와의 국경인 라파 국경을 통해서 가자지구에 보냈고요. 그 의료 지원 용품들이 도착했을 때 하마스 사회부 차관인 그 가지 하마드와 다흘란이 2016년에 조직한 정치단체가 있어요. 그 파타에서 이제 나와서 정치단체를 조직했는데 그 정치단체 이름이 민주개혁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개혁블록과 하마스 지도부가 같이 나와서 의료 지원용품 수송대를 환영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마드는 그 하마스 사회부 차관인 하마드는 UAE 의료 지원과 그 원조에 대해서 민주개혁블록, 그러니까 다흘란이 이끄는 민주개혁블록에게 감사를 표했는데 민주개혁블록 측에서는 이 그 의료 지원이 사실은 하마스가 먼저 요청을 해서 보낸 것이다, UAE에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UAE와 하마스와 다흘란 간에 어떤 그런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가자지구로 이런 지원용품을 보내기에 앞서서 먼저 UAE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서안 쪽에 먼저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했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거부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를 대서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마스 정치국 부의장 무사 아부 마르주크는 알 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어떤 국가를 통해서든 인도적 지원을 받는 것을 환영하며 어떤 지원도 정치적인 이유로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UAE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핑계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UAE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것에 매우 놀랐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안보 협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자치정부가 이스라엘과 안보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들을 잡아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감옥에 넣는 역할을 사실은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하고 있는데 하마스 정치국 부의장 무사 아부 마르주크는 알 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국가를 통해서든 인도적 지원 받는 것을 환영하며 어떤 지원도 정치적 이유로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UAE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핑계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UAE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것에 매우 놀랐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안보 협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핑계로 UAE의 의료 지원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상한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마스 정치국 부의장 무사 아부 마루주쿠가요. 사실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과 안보 협력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들을 잡아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감옥에 넣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안보 협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UAE의 지원을 거부했다. 이것은 이제 그 관계 정상화를 핑계로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모순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루주쿠는 다을라는 팔레스타인 선거 출마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우리는 그의 출마를 개의치 않는다. 출마해도 좋다 이거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다을라는 인기와 정치적 영향력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마스 측에서는 밝혔다는 거예요. 이는 아바스 수반에 맞서 다을란과 하마스 사이에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 1월 15일에 아바스 수반은 5월 22일에 의회 선거, 7월 31일에 수반 선거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가 있자 다을란은 뭐라 그랬냐면 사우디 알 아라비아 TV와 인터뷰에서 총선과 수반 선거에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조직한 그런 정당과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출마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팔레스타인 국민이 우리에게 충분한 의석을 준다면 우리는 기존 질서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야심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9일에 아바스 수반이 이 선거를 연기했어요.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게다가 6월 24일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안대가 인권운동가인 니자르 바나트를 살해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선거 연기와 인권운동가 살해 등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상당히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의 정치 탄압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스 수반의 퇴진과 자치정부 전면 해체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시위대가. 아바스와 그의 측근들은 서한 점령지에서 불붙은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시위에 하마스가 기름을 붓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달 7월 9일에서 11일까지 아바스가 터키를 방문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한 게 하마스가 이렇게 시위에 기름 붓는데 이거 좀 막아달라고 이제 사실 방문한 거예요. 하마스와 에르도안이 이제 친하다고 본인이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것 같지도 않죠. 왜냐하면 UAE와 다을란과 터키 에르도안은 사이가 굉장히 나쁘고 UAE와 다을란과 하마스가 이제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꼭 하마스가 에르도안의 말을 듣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간 그런 상태예요. 현재 아바스 수반은 궁지에 몰려 있다. 이 상황이 팔레스타인 정치 복귀를 꿈꾸는 다을란에게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과 UAE는 다을란을 활용해서 영내에서 정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피고 있으며 앞으로 팔레스타인 정치에서 아마도 다을란은 일정하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